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87번째, 그러니까 187번째 컨텐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인데요. 네, 글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흰 백자가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것은 어떤 뜻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글자일까요? 네, 죄송합니다. 자, 백채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배추라고 읽습니다. 배가 장음이네요. 배추. 백채가 배추, 물론 의문의 유사성은 있지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백채를 배추로 부르게 되었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 글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흰 백자입니다. 흰 백자에 대한 자원풀이는 상당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오늘은 그냥 나왔으니까 태양이가 됐든 무엇이 됐든 어쨌든 흰색을 의미한다 정도로만 그냥 풀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급이고요. 5획입니다. 써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촛불의 모양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날 일자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태양을 나타낸다. 태양빛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흰 백자. 나물채자 같은 경우는 원래는 풀초가 필요 없는 것이, 그렇죠? 나무 위에 있는 것을 손가락으로, 그렇죠? 이게 지금 손톱 조자의 변형이죠. 뜯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게 캘 채자가 손이 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위에 또 나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초, 초두 머리를 붙이기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나물 채자입니다. 총 12획이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해서 12획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쓰냐? 하나, 둘, 셋 이렇게 3획으로 쓰고요. 넷,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획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원래는 12획에서 이렇게 초두머리를 4획으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2획으로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글자나 이 글자나 이 글자나 서로 아주 근원은 똑같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서로 연관이 있는 글자입니다. 백채, 흰 나물의 뜻이네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백채의 우리말인 배추에 대해서 찾아보았더니 중국어 백채에서 왔다. 그래서 배채라고 했던 것이 지금의 배추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어 백채가 우리 배추가 됐느냐? 중간의 이름이 배채죠. 예를 들어서 이 발음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아래 한글이 있기 때문에 배채인데 이 발음이 바이차이라고 합니다. 바이차이. 근데 어떻게든 예전에 음이 달랐거나 아니면 지방의 방언이 중국의 방언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배차이 이렇게 들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배채라고 했다가 우리가 보통 어떤 나물이나 아니면 채소 등을 읽을 때 무슨 추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추로 끝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배추든 상추든 고추든 어쨌든 추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배치라고도 했다가 배추라고도 했다가 이렇게 음운이 변한 것으로 국어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추, 알고 계신 그 식물입니다. 십자화과의 두 회사를 풀이고 길이가 이 정도이며 잎이 여러 개표로 포개져 자라는데 가장자리가 물결 모양으로 속은 누런 흰색이고 겉은 녹색이다. 속은 누런 흰색이다. 그래서 배채라고 얘기하죠. 백채. 보면 십자 모양의 노란 꽃이 총상화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배추처럼 핀다. 잎, 줄기, 뿌리를 모두 식용하며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비슷한 말 백채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숭채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봤는데 숭채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 잠깐 기억해 두시고 방언으로는 배차, 배채, 비치 등이 있다. 모두 바이차이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우리가 배추로
결국은 정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어에서 온 단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1928년, 두 번째는 1936년의 조선일보인데요. 첫 번째, 가을의 중요 채소, 백채의 병충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때만 해도 1928년에도 백채란 말 썼던 것 같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걸 썼다는 거는 예전에도 백채란 말이 있었거나 혹은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그런 부분으로 보이는데 일본에서도 배추를 그대로 이렇게 쓰고 발음만 학사이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으니 백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을 백채의 재배 시기 박두 이렇게 되네요. 개봉박두 할 때 박두입니다. 이러한 준비와 관리를 하여 좋은 김장감을 얻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1920년대와 30년대에는 백채라는 말을 그대로 썼군요. 이렇게 쓰고 배추라고 읽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백채, 배추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당연히 중국어 발음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바이차이라고 쓰고요. 재밌는 게 송차이라는 게 또 있네요. 아까 숭채란 말이 있었는데 중국에서도 지방 방언이지만 송차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바로 배추가 된다라는 사실도 신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도 백채라고 쓰고 발음만 학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추를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봤더니 Korean cabbage라는 말이 있었고요. 나파 cabbage가 가장 중립적인 말이었고 Chinese cabbage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의 어떤 뭐 어원, 문화, 전쟁으로까지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일단 피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와 중국의 양배추다. 이건 양배추죠. cabbage는 라고 해서 이 배추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파 cabbage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이 뭐라 그러죠? cabbage, 양배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큰 바다 양자를 씁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이것을 쥐엔신차이라고 해서 심이 말려있는, 중심이 말려있는 그런 채소다라는 식으로 의역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백채는 배추의 중국어 발음이 어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추나 고추 이런 단어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오늘의 한자어 컨텐츠를 만들어서 조사한 내용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187번째 시간에는 흰 백자와 나물 채자가 결합돼서 백채로 읽지만 중국의 바이차이, 중국어 발음의 영향을 받아서 배추로 우리가 주로 발음하고 있는 글자인 백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